먹는 것이 곧 나를 만든다. 안녕하세요, 리트약사입니다. 이 먹는 것이 곧 나를 만든다, 누가 한 말인지 아십니까? 바로 히포크라테스입니다. 먹는 음식이 약이 되게 하고 약이 음식이 되게 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나훈아 형님에게 소크라테스가 테스형이라면 저에게는 이 히포크라테스가 테스형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요리는요, 바로 히포크라테스 스프입니다. 이 히포크라테스 스프는요, 기원전 550년경 이 히포크라테스 선생님이 암하는 분들 또는 만성질환 분들, 이런 분들을 치료하기 위해 썼던 건데, 잊혀지고 있다가 1928년 막스 거슨 박사가 이것을 발견하고 바로 암하는 분들에게 썼던 아주 유명한 스프 중에 하나입니다. 자, 히포크라테스에 쓰이는 재료 잠깐 볼까요? 먼저 이 토마토, 그리고 양파, 감자, 마늘, 샐러리, 대파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파슬리를 넣기도 합니다. 재료의 양은 너무 정확하게 다 맞출 필요는 없지만요, 토마토 같은 경우는 200에서 400g, 감자도 약 400g 정도, 양파 2개, 그리고 샐러리 1대, 한 대 정도면 한 100g 좀 안 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파슬리 약간, 파슬리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그리고 대파도 75에서 한 100g 정도, 이 정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하루에 한 번 먹는다고 치면 2명이서 약 이틀에서 3일 정도 드실 수 있는 양입니다. 일단 이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단 이 재료들을요, 다 전부 다 푹 끓여줘야 돼요. 1시간 반 정도를 끓여주면 돼서 제가 이제 조금 썩둑떡쑥 대충 잘라보겠습니다. 자, 이 먼저 양파는 이거 저번에 한번 써보니까 엄청 맵던데, 이게 사실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알리신은 이제 끓이게 되면 날아가니까 효능이 없겠지만 이 안에는 퀘르세틴이 되게 많거든요. 항산화 작용이 강한 얘네들은 푹 끓으면 아주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약성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조금 강해요. 그래서 그런 데 도움이 되고요. 이건 대충 썰어 주셔도 돼요. 이 정도로 그냥 삶게, 뭐 그냥 갈기 편하니까 한 번은 이렇게 좀 더 해놔도 나중에 갈기 편할 것 같아요. 자, 토마토를 한번 해볼까요? 토마토는 라이코펜이 많죠? 이 꼭지는 좀 빼주고요, 삶아주면 이제 좋을 것 같아요. 라이코펜은 항산화력이 굉장히 강하고 또 지용성 항산화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토마토 2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샐러리, 저는 요리사가 아니니까 네. 또 이거 대파도 어차피 나중에 갈 거니까요, 대략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감자는 사실 좀 당 수치가 있는 분들 또는 당뇨 환자가 있으신 분들은 양을 좀 줄이셔도 좋아요. 이게 GI 지수가 조금 높죠. 만약에 이제 좀 다른 걸로 대체하겠다 그러면 얘네들은 한두 개 정도 쓰고요, 고구마를 좀 하셔도 되고 단호박 같은 걸로 조금 대체하셔도 돼요. 그리고 감자 쓰실 때는 이 껍질을 좀 같이 쓰시는 게 좋습니다. 얘도 그냥 이렇게 하고 네, 한 4등분 정도 이렇게 해서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마늘은 한 줌 정도 쓰면 되거든요. 이 정도 딱 쓰시면 맞으세요. 뭐 더 마늘을 좀 난 더 쓰고 싶다 이러면 이 정도 쓰시면 돼요. 토마토의 라이코펜, 또 양파의 퀘르세틴, 마늘과 파에 황화물이 많기 때문에 항균 작용을 해줄 수 있고요. 샐러리 추출물, 또 감자는 칼륨과 마그네슘이 또 풍부하죠. 샐러리는 안에 3MB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혈압에도 좀 좋다고 알려져 있고 이뇨작용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고, 그래서 이제 부종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혈액순환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자, 기원전에 이런 조합을 알고 조성을 해서 만들어서 환자들한테 줬다는 게 저는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만성질환 분들한테는 굉장히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스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한번 다 넣고요, 끓여보겠습니다. 다만 원래는 물을 넣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물을 나올 수 있는 양파와 이 토마토를 먼저 끓인 후에 물이 어느 정도 나오면 나머지 재료를 넣으면 되는데요, 이게 굉장히 걸쭉하게 됩니다. 정말 이 보식처럼 드시려면 물을 안 넣고 해보시는 것도 좋은데요, 먹기가 저는 약간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물을 넣어서 조금 유동식으로 자연스럽게 먹을 수 있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절대로 뜨거운 데에서 장기간 하시면 안 되고요, 한 100도씨 미만, 온도 맞춰주는 거 있으면요 한 90도에서 100도씨 정도에서 하시고, 아니면 중불에서 어느 정도 끓고 나면 좀 더 약불로 줄여서 우리 뜸 들이듯이 그렇게 해서 천천히 고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시간 반 뒤에 보겠습니다. 야, 이게 보기에는 좀 그렇죠? 근데 어차피 우리는 갈아서 먹을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믹서기에 넣고 갈아주시면 되고요. 한번 넣어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따라 보겠습니다. 이게 남는 것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틀 정도에서 3일 정도 먹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용기에다가 덜어서 냉장 보관해 놓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드시고 이렇게 이제 스프가 완성됐습니다. 자, 약간 스프니까 걸쭉하죠. 이게 물을 안 넣으면요 이거보다 약간 더 고형식이 될 거고요. 처음에 끓일 때는 양파 냄새 고유 향이 있어요. 약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단내가 되게 많이 나고요. 또 냄새는 괜찮아요. 근데 일단 맛을 한번 봐야겠죠. 어떨지. 제가 한번 대신 맛을 맛보겠습니다. 수저가 없어가지고요. 제가 국자로 맛을 잠깐 볼게요. 맛있어요. 진짜 농담 안 하고, 물론 이제 양파즙 먹을 때 그 맛이 약간 있거든요. 저는 충분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해독 주스 저 매일 먹는 것보다 맛있어요. 해독 주스가 제가 한 5, 6년 이상 먹었거든요. 정말 매일 아침 저희 집사람이 뭐 힘들게 해줬지만, 저는 이제 앞으로는 이걸로 조금 대체해볼까 해요. 왜냐면 제가 이제 해독 주스를 한번 해드릴 건데요. 해독 주스보다 이 히포크라테스 스프가 훨씬 조금 더 강한 약성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음식 갖고 약성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성분들이 훨씬 강해요. 그래서 뭐 오히려 이제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런 음식에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때는 해독 주스보다는 히포크라테스 주스가 조금 더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접시만큼 정도가 한 요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양이 가늠이 안 되시면 한 컵의 3분의 2에서 작은 거는 한 컵 정도, 이 정도 마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에 주로 식사 대용으로 좀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독 성분들이 있으니까 한 끼 대용으로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약사의 밥상 첫 요리였습니다. 어떠셨나요? 저도 이제 요리를 안 해봤던 사람이라 되게 어설프고 낯설지만 조금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야, 이 야채들을 굳이 힘들게 왜 끓여야 돼? 이렇게 또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일부 야채들은 끓이고 삶고 하면 항산화력이 훨씬 더 높아진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야채를 또 충분히 먹을 수 있는 한 가지의 형태가 바로 스프 형태이기 때문에 잘 활용하셔서 건강에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못 고치는 병은 없습니다. 못 고치는 습관만 있을 뿐입니다. 구독을 원하신다면 이쪽, 더 많은 영상들을 보고 싶다면 이쪽,